옛날 조선 안동 고을에 한 대감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말레라는 여종이 살고 있었지요. 말레는 천한 신분이었으나 손끝이 야무지고 눈빛이 총명해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잔치 때 손님 맞이하는 법도 품이 있었고 말투는 곱고 단정하여 다른 여종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종이지만 기품이 있어. 어쩜 양반집 교수보다 더 얌전해. 하지만 말레는 그저 미소로 대답할 뿐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대감댁에는 관례가 있었지요. 일가 친척 어른들께 새해 문안을 드리는 것. 하지만 그 시절 양반가의 여인들은 외출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집안에서 가장 단정하고 품위 있는 여종을 대신 보냈습니다. 그 여인을 문안비라 불렀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없어야 하고 예절이 바르며 말투가 고와야 했습니다. 그의 문안비로 뽑힌 이는 바로 말레였습니다. 정초의 차가운 공기 속 말레는 주인아 씨의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안동 읍내로 향했습니다. 저작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와 툭 부딪혔습니다. 아, 송구아오. 말레의 품에서 보자기가 떨어지고 그 속에서 빛이 노리개가 또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말레가 허겁지겁 주워 담으려는데 한 젊은 사내가 먼저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갓을 쓴 단정한 선비, 안동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가의 도령 박선율이었습니다. 낭자께 패를 끼쳤구려. 혹시 이 노리개 낭자의 것이오? 말레는 그 눈빛을 마주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작거리의 소음이 멎고 세상에 오직 그 눈빛만 남은 듯했지요. 도령의 말투는 부드럽고 품새는 고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웃음 한 줄이 말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천한종이라 불리고 싶지 않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운명을 바꾸는 거짓말을 내뱉고 말았지요. 예, 제 것입니다. 도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낭자는 어느 댁의 교수이신가요? 말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지요. 예, 김가의 명이라 하옵니다. 도령은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췄습니다. 박가의 도령 박선율이라 하오. 명의 아씨를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소. 그날 장터의 바람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거지 이름으로 시작된 인연. 그러나 그 속에는 진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대감댁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가의 도령이 문안비를 다시 청한 것이었습니다. 저번에 김명희 아씨를 뵙고 예를 다하지 못했으니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지요. 대감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우리 집안 문안비가 품위가 있구나. 그렇게 말레를 다시 보냈습니다. 선율 도령은 말레를 다시 보자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꾸 낭자의 얼굴이 떠올라 책을 읽어도 차를 마셔도 집중이 되질 않았소. 말레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은 들켜버린 듯 두근거렸지요. 그날 이후 도령은 말레를 자주 불렀습니다. 책 읽는 법을 알려주며 글씨를 가르쳐주고 봄날엔 함께 뜰의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령은 말했습니다. 명희 아씨, 사람의 신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 생각하오. 그 말에 말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분이 내 신분을 알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마음은 이미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더 이상 도련님을 속일 수는 없어. 바르게 잡아야지. 며칠 뒤 말레는 도련님을 뵙자 청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말해야 해. 주막집에서 둘이 오붓하게 막걸리를 마시며 말레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도련님 진정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고 당황스러워서 도련님을 본의 아니게 속였습니다. 소녀는 김가명이가 아니라 아씨의 여종 말레라 하옵니다.
소녀를 용서하세요. 한참의 정막이 흐른 후 선율은 조용히 말레에게 입맞춤을 했다. 선율은 더 이상 말레의 신분 따윈 중요하지 않고 연정의 마음이 가슴속 깊이 자리하게 된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박도령의 집 하인이 장터에서 말레가 진짜 여종이라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김명희 아씨가 아니라 대감대계의 종 말레라더군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김대감대계도 박가에도 전해졌습니다. 대감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종의 도령을 속이다니. 매를 쳐라. 그때 박선율 도령이 그 앞에 나섰습니다. 그녀를 다치게 하지 마시오. 모든 건 제 뜻이었소. 내가 그 여종을 감쌌단 말이냐? 대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채 목소리가 떨렸지요. 선율아, 내가 어찌 이런 짓을? 양반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하지만 도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님? 그 말에 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감히 종년의 편을 들겠다는 것이냐? 그 순간 채찍을 들고 있던 하인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 어르신,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사옵니다. 대감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무엇을 꿈을 대느냐? 어서 말하거라. 하인은 두 손을 비비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그 아이 말레는 본디 종의 핏줄이 아니옵니다. 무슨 소리냐? 10여 년 전 전란 때 김진 사댁의 어린 딸이 피란길에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사옵니다. 그때 대감댁으로 들어온 여종이 바로 그 아이라 들었사옵니다.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란 말이냐? 그때 마루 뒤편에서 늙은 유모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대감마님, 그 말이 사실이옵니다. 저 아이는 분명 김진사댁의 외동딸 김말레옵니다. 그 어미가 빚을 대신 지고 종으로 팔려오며 아이만은 살려달라 부탁하였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대감댁의 여종으로 들였사옵니다. 순간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령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안도가 함께 비쳤고 말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몰랐사옵니다. 제 어미가 그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주인 아씨의 이름을 빌려 거짓을 말했을 뿐이옵니다. 죄송하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사옵니다. 그 말에 박선율 도령이 다가서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대의 진심을 이제 알겠소. 이제는 그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내 마음은 변치 않소. 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 내게 죄를 물으시겠구나. 그 아이의 인생을 내가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냐? 그는 채찍을 내던지고 말레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내 어미의 빚은 모두 갚았으니. 오늘부로 널 해방하겠다. 그 순간 말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묵은 한이 녹아내리는 듯 봄비처럼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지요. 박선율 도령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대의 이름을 감히 숨기지 마시오.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오. 그날 긴 겨울이 끝나고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마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고요히 따뜻하게 비가 내렸지요. 그녀는 비록 거짓을 말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실이었습니다. 도령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대감도 잠시 말을 잃었지요.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감댁의 오래된 노파가 고백한 것입니다. 도련님, 말레는 사실 대감댁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옛날 전란 때 피난 오던 김진사댁의 외동딸이었사옵니다. 그 가문이 빚에 몰려 여종으로 팔려왔지요. 즉, 말레는 원래 양반가의 딸, 박선율 도령과 신분이 어울리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대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말레는 도령의 앞에 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처음 그날 저는 그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령님께 명이라 하옵니다라고 한 순간 저도 모르게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사옵니다. 도령은 조용히 말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대의 마음은 한 번도 거짓이 아니었소. 그걸로 충분하오. 그해 봄 두 사람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하얀 매화가 흩날리고 봄비가 조용히 내렸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도 이들의 사랑을 씻어주는구나. 도령은 말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지만 진심으로 이어졌소.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든 내 마음엔 말레 하나뿐이오. 말레는 눈물을 머금고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을 되찾았사옵니다. 그러나 말레도 부끄럽지 않사옵니다. 그날 내린 봄비는 두 사람의 거짓을 씻고 진심만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무난비 말레가 도령의 마음을 얻어 진심으로 사랑을 이뤘다고 말이지요. 지금도 안동고을의 옛 대감집 마루 밑에서는 봄비가 내릴 때면 그들의 속삭임이 들린다고 합니다. 이름은 거짓이었으나 마음은 한 번도 거짓이 아니었도다.